반갑습니다. 돌집사TV입니다. 자, 오늘도 그러면 바로 문제 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한국표준산업분류개요 중 산업, 산업활동, 산업분류의 정의를 쓰시오 나와 있습니다. 자, 요것도 나오게 될 수도 있고요. 당연히 안 나오게 될 수도 당연한 말이지만, 요 정도는 사실 좀 외워두는 게 좋을 것 같습니다. 빈출을 제가 정리하고 있다 보니까. 자, 지금 요거를 외울 때는 우리가 최대한 토시 하나 틀리지 않고 외워주는 것이 상당히 좀 중요하다고 볼 수 있겠습니다. 이거는 1차 시험에 나왔었던 내용들이기 때문에 그 시험에 나왔던 글을 그대로 적은 거라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자, 먼저 산업은 유사한 성질을 가지는 산업 활동에 주로 종사하는 생산 단위의 집합이다 라고 외워두시면 되겠고요. 자, 산업 활동의 요연 내용이 또 나와요. 자, 각 생산 단위가, 자, 우리 생산 단위의 집합이 산업이라고 했죠. 즉, 지금 이 각 생산 단위라는 단어가 산업이라는 얘기를 하고 있는 겁니다. 즉, 이 생산 단위, 즉, 산업이 노동, 자본, 원료 등을 투입하여 재화 또는 서비스를 생산이나 제공하는 일련의 활동 과정이다 라는 단어로 정리를 해주셔야 되고요. 즉, 뭔가 A라는 것을 투입하여 B가 나왔다. 요 내용을 꼭 넣어주셔야 된다 라고 보시면 되겠고요. 단어는 투입과 활동 과정 써주시면 되겠습니다. 자, 그리고 범위를 쓰라는 시험 문제가 나올 수도 있어요. 산업활동의 범위를 쓰시오 하면은 영리적, 비영리적 활동 모두 포함되지만 가정의 가사활동은 포함되지 않는다. 자, 요거 써주시면 되겠고요. 자, 한 가지, 두 가지죠. 자, 산업 분류 볼게요. 생산 단위가 주로 수행하는 산업 활동을, 자, 여기까지는 사실 크게 의미는 없는 말입니다만 우리가 보통 주어가 필요하기 때문에 꼭 써주셔야 되고요. 자, 이 산업 활동을 유사성에 따라 유형화한 것이다 라는 단어 써서 써주시면 되겠습니다. 자, 다음 보겠습니다. 노동부 성격 검사는 성격의 5요인 모델에 근거하고 있다. 5요인을 쓰시오. 자, 우리 1차 때 많이 외웠었죠? 자, 외호, 성, 정, 경 해서 외우셨을 겁니다. 자, 그럼 요번에는 이제 설명 쓰는 것까지 외워주셔야겠죠? 자, 먼저 외향성은 타인과의 상호작용을 원하고 타인의 관심을 끌고자 하려는 정도다 정리하시면 되겠고요. 호감성은 타인과 편안하고 조화로운 관계를 유지하려는 정도. 성실성은 사회적 규범이나 규칙, 규범, 원칙 등을 기꺼이 지키려는 정도, 그냥 지키려는 정도랑 기꺼이 지키려는 정도랑 전혀 다르다는 거 알아두시고요. 정서적 불안정성은 정서적으로 어느 정도 안정되어 있는지 그 정도를 얘기하는 것이다 보면 되겠고요. 자, 경험에 대한 개방성은 자신을 둘러싼 환경에 대한 관심, 그리고 호기심, 경험에 대한 개방성, 포용력의 정도다. 그래서 경험에 대한 개방성 하나, 두 개 써주셔야겠네요. 자, 이어서 볼게요. 내담자와 관련된 정보를 수집하고 내담자의 행동을 이해하고 해석하는데 기본이 되는 상담기법 6가지만 쓰시오 되어 있습니다. 자, 요거는 저희 8개 정도 준비해놨는데요. 편하신 거 6개 도식해서 외워주시면 됩니다. 그래서 가정 사용하기, 전이된 오류 정정하기, 저항감 재인식하기, 의미 있는 질문 던지기, 왜곡된 사고 확인하기, 근거 없는 믿음 확인하기, 반성회장 마련하기, 분류 및 재구성하기 해서 외워주시면 되겠고요. 여기서 헷갈리셔서 가끔 반성회장 마련하기인데 반성회장 사용하기 이런 식으로 쓰시면 또 오답이 될 수 있다는 거 같이 알아두시면 되겠고요. 자, 다음 보겠습니다. 노동 수요의 탄력성을 구하는 공식을 쓰고 노동 수요의 탄력성에 영향을 주는 4가지 요인 쓰시오 되어 있습니다. 자, 요 문제는 2번 같은 경우 노동 수요의 탄력성에 영향을 주는 4가지 요인 쓰시오는 단독으로 나올 수 있기 때문에 자, 요거는 전부 다 외워주시면 좋을 것 같아요. 자, 먼저 노동 수요의 탄력성 공식 보면요. 이렇게 3가지로 정리를 해서 써주시는 게 좋습니다. 자, 먼저 노동 수요 임금 탄력성 공식은요. 노동 수요량 변화율 나누기 임금 변화율이에요. 자, 근데 이것만 쓰라고 했다 해서 이것만 쓰면 당연히 오답 되겠죠? 자, 그럼 노동 수요량 변화율은 어떻게 구하냐? 자, 노동 수요량 변동분을 기존 노동 수요량으로 나눠준다. 자, 근데 우리 이거 공식 보면 보통 영어로 써 있잖아요. 근데 영어로만 써주시면은 또 오답이 될 확률이 있어요. 차라리 한글로 외워서 써주시면 더 좋고요. 임금 변화율도 임금 변동분을 기존 임금으로 나눠주면 된다. 라고 해서 노동 수요 탄력성 공식 이렇게 3개로 나눠서 써주시면 되고요. 자, 그러면 탄력성 영향 주는 4가지 요인 볼게요. 자, 먼저 이거는 우리 상총노 다라고 외웠습니다. 자, 상품에 대한 수요 탄력성입니다. 자, 노동 수요는 파생 수요이므로, 자, 무슨 소리냐? 자, 좀 아는 척을 해보자. 라고 해서 이 정도 써주시는 거고요. 자, 상품에 대한 수요 탄력성이 커지면 노동 수요의 탄력성도 커진다. 자, 요거 잘 알고 계시죠? 탄력성 개념 잘 잡고 계시면 충분히 이해도 되실 거고요. 자, 총 생산비에서 노동 비용이 차지하는 비율. 자, 생산비에서 노동 비용이 차지하는 비율 이 정도 써주셔도 되고요. 자, 총 생산비에서 노동 비용이 많아요. 자, 이 A라는 물건 하나 만드는데 원래 원가는 300원인데
자, 노동비가 700원이에요. 그래서 A의 원가 총 다 하니까 1000원이 된 거죠. 자, 여기서 노동 비용이 높다. 그러면은, 노동 수요 탄력성이 커진다. 노동의 값이 달라질수록 가격의 탄력성도, 노동 수요 탄력성도 당연히 커질 수 있다. 보실 수 있겠죠? 노동 대체 가능성입니다. 자, 이거는 다른 생산 요소로 노동 대체 가능성. 이렇게 길게 써주셔도 되고요. 노동 대체 가능성만 써주셔도 됩니다. 자, 무슨 말이냐? 노동을 다른 생산 요소로 대체하기 쉬울수록 임금 상승에 따른 생산 요소를 더 수요하게 되므로 노동 수요 타격성도 커진다. 즉, 자, 사람이 원래 포장을 했었는데 포장하는 기계를 쉽게 대체를 할 수 있다면 굳이 노동을 필요로 하지 않겠죠? 이런 얘기가 나오는 거고요. 그리고 다른 생산 요소의 공급 탄력성입니다. 자, 요거는 3번이랑 비슷한 맥락이에요. 자, 다른 생산 요소의 공급 탄력성이 커지면 노동을 다른 생산 요소로 대체할 수 있으므로 노동 수요 탄력성이 커진다. 라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자, 이거는 지금까지는 쓰시오라는 내용 나왔으니까 우리 단답형으로 준비 같이 해주시면 일단 될 것 같고요. 자, 다음 보겠습니다. 한국표준산업분류는 생산 단위가 주로 수행하고 있는 산업활동을 그 유사성에 따라 유형화한 것으로, 자, 요거 우리 아까 요 문제 자체에 지금 우리 산업활동에 대한 내용이 나오고 있죠? 자, 이렇게 산업활동에 대한 정의가 2차 실기에서도 이미 나와 있기 때문에 요거는 최대한 토시랑 틀리지 않고 외워주셔야겠습니다. 자, 문제 계속 볼게요. 자, 것으로 세 가지 분류 기준을 의한다. 이 세 가지 분류 기준을 쓰시오. 자, 우리 너무 많이 외웠었죠? 1차 때 산투생이죠? 자, 산출물, 투입물의 특성, 생산활동 일반적인 결합 형태. 자, 산출물의 특성까지 써주셔도 되겠죠? 자, 다음 보겠습니다. 한국표준직업분류에서 일반적으로 직업으로 규정하기 위한 4가지 요건을 쓰고 설명하시오. 자, 이것도 1차 때 많이 나왔어요. 자, 그래서 우리는 요건 경계윤사 해서 외워보겠습니다. 자, 이거는 교재마다 조금 다른데요. 편한 거 외워주시면 되겠습니다. 첫 번째 경제성이에요. 경제적인 거래활동이 성립되어야 된다. 자, 그래서 무급은 직업으로 볼 수 없다. 자, 돈을 받아야 된다는 거죠. 자, 그리고 계속성입니다. 계속성은 여러 가지로 나뉘어요. 첫 번째, 주기적인 것. 두 번째, 주기적이지 않더라도 계속적으로 행하는 것. 그리고 세 번째, 주기적이지 않더라도 행할 의지나 가능성이 있어야 하는 것. 자, 그리고 추가로 하나 더 외워야 될 거예요. 계절적 산업인 경우. 자, 산업인 경우에는 계속성에 해당한다. 라고 보시면 되겠고요. 이 4가지 외워주셔야 되는 게 뭐냐면은, 자, 직업으로 규정하기 위한 요소 중 계속성에 해당하는 4가지를 쓰시오 나올 수도 있으니까 계속성 4개 꼭 외워주시고요. 자, 윤리성 볼게요. 비윤리적이거나 반사적인 활동을 통한 경제 수익은 직업으로 볼 수 없다. 자, 이것도 우리가 쉽게 쓴다고 해서 비윤리적이거나 반사적 활동은 직업이라 볼 수 없다. 이렇게 써주시려고 할 수도 있겠지만, 자, 활동을 통한 경제 수익은 직업으로 볼 수 없다. 이렇게 최대한 구체적으로 써주는 게 이제 시험 채점자분들이 조금 더 정답으로 해줄 확률이 높아진다는 거 알아두시고요. 자, 사회성 볼게요. 사회에 가치 있고 기여성 있는 일이어야 한다. 라고 해서 직업으로 규정하기 위한 4가지 조건은 경계윤사다. 외워주시면 되겠죠. 자, 다음 보겠습니다. 직업으로 보지 않는 활동 5가지를 쓰시오. 혹은 6가지 쓰시오까지 나올 수 있으니까 우린 당연히 6가지 외워줘야겠죠? 자, 보겠습니다. 자, 자기 집에 가사활동. 자, 남의 집에 가사활동해서 돈 받는 경우가 있을 수 있겠죠? 자기 집에 가사활동이라고 꼭 써주셔야 되고요. 교육기관에 재학하면서 학습 전념하는 학생. 자, 무급봉사적인 일. 무급봉사직에 종사한 사람. 그리고 사회복지시설의 수용자의 시설 내 경제활동, 그리고 불법적인 활동, 그리고 금융자산, 부동산, 매각할 수입이 있는 경우 매각 수입이죠. 자, 매각 수입은 해당되지 않고, 이자, 주식, 배당금, 임대료 등의 자산 수입은 해당하지 않는다. 그래서 요 6가지, 자, 7가지 준비했는데 편하신 거 6가지는 꼭 외워주시면 되겠습니다. 자, 이어서 보겠습니다. 이것도 은근 자주 나오죠? 기혼 여성의 경제활동 참가에 영향을 주는 6가지 요인을 쓰고 이를 간략하게 설명하시오 되어 있습니다. 자, 요거 6가지인데, 자, 일단 실배 교잡화 전가해서 7가지 준비했습니다. 보겠습니다. 자, 실질 임금률. 기혼 여성의 임금이 높으면 참가율도 높다. 자, 당연한 말이겠죠? 자, 배우자 임금 수준. 배우자 임금이 낮거나 없을 경우 참가율이 높다. 맞는 말이고요. 교육 수준. 자, 교육 수준이 높을수록 경제 참가율이 높겠죠? 자, 자녀의 수와 연령. 자녀가 적고 자녀의 수죠? 자녀의 나이가 많다면 연령이죠. 참가율은 높다. 그리고 파트타임 형성. 파트타임 노동시장이 많다면 참가율은 높고요. 전반적인 실업률. 자, 사회의 전반적인 실업률이 낮다면 취업 기회는 오히려 많다는 것 때문에 참가율이 높아질 수 있고요. 가계 생산 기술력. 가계 생산 기술력이 좋을수록 참가율이 높다. 뭐 예를 들어서 맨날 손빨래 하는 사람 집에 세탁기가 생기면은 가계 노동을 하는 시간이 줄겠죠? 그러면은 경제 활동을 할 확률이 높아진다. 이런 얘기가 나오고 있는 겁니다.
자, 다음 보겠습니다. 한국 표준 직업 분류에서 다수 직업 종사자란 무엇인지 설명하고 이에 의해 직업을 분류하는 일반적인 원칙을 순서대로 나열하시오. 자, 우리 1차 때 많이 나왔었죠. 취수조 해서 외우셨을 겁니다. 취수조. 자, 먼저 다수 직업 종사자란 뭐냐? 한 사람이 전혀 상관성이 없는 두 가지 이상의 직업에 종사한 사람이다. 자, 한 사람이 두 가지 이상의 직업에 종사한다. 이렇게만 써주시면 안 되고요. 전혀 상관성이 없는 두 가지 이상의 직업이라는 게 중요합니다. 자, 그러면 취수조 내용 한번 써볼게요. 먼저 순서대로죠. 취업시간 우선의 원칙입니다. 가장 오래 일하는 직업으로 맨 처음에는 직업을 정해줘요. 자, 근데 요걸로 안 된 경우, 자, 수입 우선의 원칙을 적용합니다. 자, 1의 경우로 안 될 경우, 요 내용 써주셔야 됩니다. 순서대로 말해줘야 되기 때문에. 자, 수입이 많은 직업으로 결정한다. 간단히 써주시면 되고. 자, 3. 조사 시 최근의 직업 원칙. 자, 1, 2로 안 될 경우 써주셔야 되고요. 최근 종사 직업으로 직업을 결정해준다. 라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내용은 잘 아시니까 이제 글로 쓰는 정리를 해보시면 될 것 같아요. 자, 끝으로 요거 보겠습니다. 한국 표준 산업 분류에서 포괄적인 업무에 대한 작업 분류 원칙 각각에 대해 설명하고 예시를 쓰시오 되어 있습니다. 자, 우리 이것도 많이 외웠었죠. 자, 주최생에서 1차 때 자주 나오는 빈출 문제였었습니다. 2차 때도 마찬가지 빈출이고요. 보겠습니다. 주된 직무 우선 원칙. 자, 상이한 2개 이상의 직무를 수행하는 경우 직무 내용을 비교, 평가하여 상관성이 많은 항목으로 분류한다. 자, 여기서 더 이상 줄이시면 안 됩니다. 지금 제가 써놓은 요 내용은 적어도 다 써주셔야 돼요. 최대한 이해하신 대로 말고 그대로 토시 하나 틀리지 않게 쓰는 연습 꼭 해주셔야 됩니다. 자, 그래서 예를 들어 볼게요. 교육과 진료를 겸하는 의과대 교수의 직무 내용을 파악하여 관련이 더 많은 분야로 분류해야 된다. 이 정도 써주시면 되겠고요. 자, 그리고 주최생, 최적, 최상급 직능 수준의 우선 원칙이다. 자, 최상급 직능이 뭐냐? 자, 수행하는 직무가 서로 상이한 교육과 중요합니다. 훈련과 경험을 통해서 얻어지는 것이라면 가장 최상급 직능을 필요로 하는 것으로 분류한다. 자, 예를 들어 볼까요? 조리와 배달의 비중이 같은 경우 직능 수준이 더 높은 조리로 분류한다. 자, 이렇게 볼 수 있다. 보시면 되겠죠? 자, 그리고 생산 업무 우선 원칙입니다. 생산과 공급이 같이 이루어진다면 생산을 우선으로 한다. 생산 단계에 관련된 업무로 분류한다. 써주시면 되겠고요. 예를 들어 빵집에서 빵을 만들며 직접 판매하는 파티시에 사람은 생산에 맞춰 분류해야 된다. 라고 정리해 주시면 될 것 같습니다. 그래서 최대한 여러분들이 이해하시는 것도 당연히 중요하지만 이해한 대로 쓰는 것보다는 제가 적어도 지금 여기에 써드린 내용을 똑같이 쓰는 연습을 꼭 하셔서 시험 문제 쓰시길 바라겠고요. 저는 또 그러면 다음 영상으로 인사드리겠습니다. 고생 많으셨습니다.